어느 순간 핸드폰 쇼츠를 보는 것도 재미없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진 않았나요?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에게 세상은 참 무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겁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저 그렇고 좋아하던 노래를 들어도 시큰둥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행지에 가도 설렘보다는 피로가 앞서고 평생 꿈꾸던 은퇴 후의 여유가 행복이 아닌 지독한 무료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 열정이 다 타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걸까?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기대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무감각이 결코 당신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뇌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뇌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환경에 너무나 잘 적응해온 결과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작동 방식을 바꿔버린 정교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이 들수록 삶이 재미없어지는 소름 돋는 비밀들을 파헤치고 나면 매일 반복되던 지루한 하루가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 헤도닉 애답테이션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1971년 필립 브링먼과 도널드 캠벨이 처음 제안한 이 이론은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긍정적 자극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감정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에어컨의 원리와 같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처음 에어컨을 켰을 때는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시원하지만 불과 30분만 지나도 우리는 그 시원함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몸이 그 온도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이죠. 이 쾌락의 채바퀴는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작동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 은퇴하여 매일 드라마를 보고 맛집을 다니는 김 여사님이나 꿈에 그리던 매일 골프를 치는 박 사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활동의 시시함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의 행복도가 1년 뒤 일반인과 차이가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처럼 뇌는 익숙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뇌가 그 즐거움에 너무나 완벽하게 적응한 것뿐입니다. 익숙한 풍경과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파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노화의 비극이 아니라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 그 설렘의 스위치, 도파민의 배신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균열과 빛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쾌락 적응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면 우리는 뇌 안에서 벌어지는 더 근본적이고 서글픈 화학적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설렘의 엔진, 도파민 보상 회로의 변화입니다. 흔히 도파민을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도파민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분비되는 기대와 동기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보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기다릴 때 더 설레는 이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보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 더 두근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독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도파민 수용체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보상과 의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선조체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을 느꼈던 이들이 지금은 같은 노래를 들어도 시큰둥해지는 것은 감성이 메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귀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받아들여줄 뇌의 안테나가 예전만큼 촘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움 효과 노벨티 에펙트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안고만 있어도 눈물이 났지만 둘째와 셋째 손주 때는 그 감동이 점차 담담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가 나쁜 사람인가? 전기 없어진 걸까? 라며 자책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자극에는 폭발적으로 반응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기쁨에는 반응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손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이미 그 기쁨의 매뉴얼을 알고 있기에 도파민을 아끼고 있을 뿐입니다.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반응 방식이 바뀐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엔진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려진 엔진을 다시 활기차게 돌릴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인생의 황홀히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을 어떻게 위대한 자아의 완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열쇠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답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쾌락 적응과 도파민의 변화라는 생물학적 파도를 넘어 우리는 마침내 인생의 가장 성숙하고도 위험 있는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발달 심리학의 거장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삶을 8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자아 통합대의 절망의 단계입니다. 65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숙제는 마치 긴 영화를 다 보고 상영관을 나설 때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영화가 끝난 뒤 참 좋은 영화였어 라고 미소 지으며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시간 낭비였어 라며 허무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독한 무감각은 어쩌면 이 거대한 인생의 총정리를 앞두고 뇌가 잠시 멈춰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신을 던지며 살아온 초의 어르신이나 한 여사님의 허무함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한 단계에 도달하여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묻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심리적 성찰의 과정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뇌는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에 잠시 눈을 감고 더 큰 인생의 맥락을 짚어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멈춰버린 설렘의 엔진을 다시 부드럽게 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이 제안하는 첫 번째 해답은 쾌락 적응을 깨뜨리는 낯선 경험의 삽입입니다. 뇌는 오직 처음에만 반응합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가던 길 대신 한 블록만 돌아가 보거나 평소 가보지 않은 카페에서 낯선 메뉴를 시켜보세요. 이 작은 균열이 뇌에 무언가 다르네 라는 신호를 보내며 잠자던 신경망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를 먹고 자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사오겠다는 아주 사소한 계획 하나만 세워보세요. 실제로 과일을 먹는 순간보다 그 일을 기다리는 기대의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훨씬 더 풍부한 기쁨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의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하나만 떠올려보는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영화로 완성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생긴 무감각은 60년 넘는 세월을 쉼없이 버텨온 굳은 살입니다.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치열하게 잘 살아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겨울의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서 봄을 준비하듯 당신의 감정도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익숙한 일상에 아주 작은 처음 하나를 선물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알리는 위대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감각의 터널을 지나 멈춰버린 삶의 의욕을 다시 깨우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제안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바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뇌는 익숙함에는 무섭도록 빠르게 적응하지만 아주 사소한 낯설음 앞에서는 다시금 예민하게 깨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거나 수고했다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뇌의 관계의 새로움을 일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를 포착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다시금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감각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온 굳건한 훈장입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해온 당신의 뇌가 잠시 휴식을 선언한 것뿐이죠. 겨울의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서 찬란한 봄을 준비하고 있듯이 당신의 열정도 지금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일상에 아주 작은 처음 하나를 선물해 보세요. 그 작은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당신의 삶을 다시금 찬란하게 물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예리한 심리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의 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